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기술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약세입니다. 이 가운데 이날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7.8%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에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신세계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세입니다. 신세계 INC,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그룹주 전반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이노텍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된 영향으로 주가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LG이노텍이 공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매출은 4조 9,8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251억 원으로 28.9%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K 이노엔이 강세입니다. 장 시작 전에 회사 측이 핵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의 미국 임상 3상 결과 주요 지표를 충족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HK 이노엔이 지난 2021년 미국 세벨라에 기술 이전한 이후 3년 만에 얻은 결과로 향후 K캡의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먹고 시작하는 주식 성공 백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2,515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5% 상승하며 7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부터 살펴보시면 오늘은 상승불 켜준 업종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AI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 담아볼까, 내 종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 노하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꼭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증시를 봤을 때 사실 미증시도 너무 잘 가졌고 네. 또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으면서 오늘 엄청난 상승세 타겠다 예상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가장 큰 문제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2달 연속 계속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증시 역사를 보면은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항상 그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을 이겼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혹시 2003년도에 그때 한참 불었던 펀드 레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뭐 디스커버리, 뭐 펀드 있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때 펀드 수익률이 뭐 70%, 80%.
뭐 200%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때가 이제 기관화 장세라고 해갖고 기관 투자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 이제 외국인은 먼저 매도라고 나오는 장세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06년서부터 7년 1년 반 정도까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을 압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 적은 없고 오로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뭐 그랬던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어가지 못하지만은 지수 방어는 기관 투자자들이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수급 쪽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 거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좀 비율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절대값을 해서 한 1,000만 원어치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도 한 1,000만 원 혹은 뭐 1,2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매수를 해야 좀 장이 버텨주는데 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냐면은 외국인은 매도를 한 양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거는 한 반 정도가 5천만 원, 6천만 원 항상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 그것만이라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그 증시는 좀 이게 반복이 됩니다. 특히 이제 환율과 지수와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과거여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향후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은 이제 2023년도 이제 환율이 최고점이었을 때. 환율이 최고점이었을 적에 이때가 환율이 아마 1,400원 넘어섰을 적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은 환율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환율이 고점일 때 이제 지수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1선이 상승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21선 상승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요 상승 변곡점이 딱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은 이제 21선, 만들어진 21선 상승 변곡점을 훼손하면 안 돼요, 주가가.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훼손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일자가 되는 거예요. 최악이 오는 거예요, 최악. 최악이 오는 건데 하락일자를 만들지 말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쌍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쌍바닥.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환율이 고점일 땐 그러니까 파동이나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일목균형표 파동 가지고 지수의 고점 저점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율하고 지수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율의 고점에 지수 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 환율 고점의 지수의 바닥이 여기였다면 자, 이때쯤이 21선 상승 변곡점이고 추후에 이제 21선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면 이제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 책은 21선 쌍바닥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왜 21선 쌍바닥에서 사라는 걸 이렇게 길게 말하냐. A4 용지 한 장에다 놓고 이때 사세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자, 그래서 뭐 책도 팔고 뭐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자, 21선 움직임이 보이셨나요, 여러분들? 21선? 자, 21선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요 상승 변곡점, 이 환율이 1,442원일 때, 1,444.2원일 때 있잖아요. 고점인데 그때 만들었던 21선 저기 상승 변곡점을 자 보세요. 훼손하지 않고 21선이 뭘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후에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1선이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럼 지금 볼게요. 지금 코스피 차트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환율이 이때 고점이었죠. 환율이 이때가 이제 환율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486.7였습니다. 1486.70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환율에 딱 저점 찍고 이제 주가가 환율이 고점이니까 주가는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위로 향하는 모습을 딱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전 세계 주적이죠. 전 세계 주적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여기서부터 관세를 뭐 25%를 하는 130%를 하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쇼크로 해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 주가는 이 부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급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턴이 좀 늦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3년도랑 비교해 봤었을 적에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의 흐름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21선 여기 상승 명목점 있죠?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21선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꼭 나중에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21선이 뚫고 이제 하락연자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락연자가 되는 건데 이 하락연자가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상호관세 25%보다 더한 뭐 30%를 해야 그런 악재가 튀어나와야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관세를 일단 90일 동안 유예를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다가도 이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봐서 어떤 중장기적인 환율과 아니면은 21선의 흐름으로 봤었을 적에는 지금 이게 하락연자를 만들고 21선이 여기서 상승 명목점 있죠, 상승 명목점 여기를 뚫고 하락연자를 만들어 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 전에 뭐 여기서 뭐 처음에 이제 방송 나왔었을 적에 뭐 지금 지수가 바닥입니다 하라고 뭐 하고 뭐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고는 실질적으로 바닥 찍고 올라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단까지는 아니고 한 전 재산과 왼쪽 손모가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올라갈 겁니다. 아마 꼭 지켜보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코스닥도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더 센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코스닥은 돌아갔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돌아갔어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환율이 고점일 때 21선 코스닥 21선 상승 명점 있죠. 여기를 지금 훼손하지 않고 21선에서 이렇게 턴하려고 있는 준비 중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안정적이고 센 시장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택을 좀 이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긴 왔습니다. 이제 어떤 시기가 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각종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테마주가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테마주도 좋긴 좋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싣기 위해서는 좀 전통적으로 예전에 셌던 주식들 있잖아요.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전력설비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턴하고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하나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면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LIG 넥스원 있잖아요. LIG 넥스원. 자, LIG 넥스원도 보시면은 이게 막 급락을 했다가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확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번 하나오션을 볼까요? 하나오션도 보면은 어떤 지수 낙폭에 비해서 지금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지금 오히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제 고미도에 시달리게 했는데 지수 낙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갔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바라봤었을 적에 저는 좀 코스피 차트가 이제 향후 이제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제는 테마주보다는 정책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 다시 코스피의 과거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수익률 게임을 할 것이냐, 수익금 게임을 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수익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익금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테마주로 모험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다시 이제 예전에 주도주 있잖아요. 이런 주도주로 다시 이제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공매도하고 대차장고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지 않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만큼 정말 힘든 우리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옆에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전석 전문가님이 수익률보단 수익금에 이러한 정보들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단 커뮤니티에서 이 선물들 알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종목과 테마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굵직한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관심 가져지는 게 이 조선, 그리고 예. 조선 기자재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선업종이 어떻게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조선업종이 슈퍼사이클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기자재 업종들이 이제 실적 부분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했었을 적에는 기자재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들이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면은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수랑 전혀 상관이 없죠. 지수는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국카본이라든가 뭐 동성화인텍 이런 주식들은 조선 기자 주식들은 지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제 한국카본인데요. 일단 SK증권이 이제 한국카본의 이제 목표 주가를 24,000원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뭐 한국카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LNG 부피가 크니까 그거를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마이너스 162도에서 이제 운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체를 액체로 액화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단열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게 바로 한국카본이 하는 일입니다. 일단 LNG 운반선에 빅3에다가 다 납품합니다. 이제 한국카본 납품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다가 SB 세컨더리 배열이 그러니까 보냉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막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보호막인데 두 번째 보호막 이걸 이제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다가도 납품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빅3에다가 수출했다가 중국까지 이제 하나가 생기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다양화되면서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이제 화재가 났었는데 그 화재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24척을 생산하던 게 이제 34척까지 생산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베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또 하나 중국발 세컨더리 베어는 중국의 또 하나의 그 매출처럼 확 각인되면서 이제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3%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2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58% 개선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연간 이익률 환산하면 11.2%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죠. 제조업에서 11.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체급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LNG 운반선이 지금 기존의 빅3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업의 훈풍을 타고 빅3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중국 쪽에다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캐파가 확대가 되었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실적은 재반등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매집비를 보면은요, 이제 올해 4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4월 23일까지 보시면 이제 매집비가 178% 나왔고요. 자, 골드만삭스랑 VI 금융투자 얘네가 주포입니다. 얘네가 주포고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한 게 한 153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4월 1일서부터 이제 4월 23일까지. 한번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입니다. 그러니까 매집비를 제가 구한 기간은 4월 1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했는데 153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게 강한 거냐면은 종합주가 지수랑 좀 비교를 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 지수랑 비교해도 딱 답이 나오는데 일단 지수랑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를 해서 이제 업종. 코스닥 지수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지금 다른 거는 이제 다 이제 이거 빼고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하고 60일하고 역별이죠. 보시면 역별이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60일하고 20일하고 역별로 올라가고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지금 한국카본은 20일하고 60일하고 이제 정별로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전혀 이제 다르게 가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도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트럼프의 그런 관세 이슈랑 전혀 상관없이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게 바로 실적 부분이죠. 그러니까 빅3에다가 다 납품을 하고 중국 쪽에다도 또 하나 저기 매출처가 늘어났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에 다 녹아 있고 거래량에도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선기자재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뭐 한국카본이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동성화이텍입니다. 동성화이텍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이텍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거래량도 더 많고, 그러니까 동성화이텍이냐 이제 한국카본이냐 고민했는데 일단 한국카본이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갖고 왔고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도 한국카본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려운 게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카본을 매수하고 있고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매수에 3배 정도 육박하는 금액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추세, 실적, 수급, 그다음에 매집비도 좋은 4박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조선기자재였는데요. 역시나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이 조선기자재도 실적 정말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집비도 좋은 이 4박자 종목, 바로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또 이 실적뿐만 아니라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간의 협상 카드로도 쓰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진행이 곧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선 관련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볼까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빅3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에 하나오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하죠. 그러니까 고부가 산선, 예를 들어서 LNG 운반선이라든가 아니면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FPSO, 그러니까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에도 특수선이라든가 아니면 구축과 호위함 등 군함을 설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또 이제 엔진까지 HD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선 업종이 배를 만들고 엔진까지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수직 계열화를 만들면은 일단 외주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를 빨리빨리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의 모든 이제 기업이 이제 수직 계열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걸 해냈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위의 그런 유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내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다 보니까 환율 효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분 같은 경우에 1,300원대였는데 지금 1,400원대니까 100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100원이 오르면은 환율 100원이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3% 올라갔었을 적에 순이익이 670억 정도 이렇게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환율 턱도 굉장히 톡톡히 봤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8,500억 정도가 되고요. 28.96% 올라갔습니다. 매출이 28%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영업이익 2,682억 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896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약 1,000%가 넘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약 563%가 넘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의 지수랑 전혀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잠깐 매집비 보고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비를 보면 한 12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한 사람들은 986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986억 보이시죠? 신규로 매수한 금액이 1,274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거래일로 따지면 한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이제 신규로 1,240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자, 이것도 한국 하버리랑 차트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것도 한번 종합주가 지수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하나 쉽게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의 그 차트를 이번에 다 120이라고 240 다 띄워놓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주도주 찾기라는 그런 방법인데요. 제가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자,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래요. 작년서부터 현대중공업은 계속 정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정별로.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봤을 때 작년 10월달 보면은 정별이 그러니까 60, 120, 240이 계속 이제 여기서 쭉쭉쭉 이제 정별로 진행되는 게 보이고 있고, 반면에 종합주가 지수는 엉망진창이죠. 뭐 121, 241, 뭐 60이 엉망진창이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역별로 돌아섰고요.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을 적에 기존의 이런 주도주들을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미 주도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부분에서 반응을 하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제가 정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정별로 진행되는 종목에는 다 포함됐어요. 해당 종목의 업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수급 모든 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 투자자는 정별에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정별에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별에 하시면 좋겠고, 저도 가끔 갖고 나오는 종목들 잘 보시면요, 그 정별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올랐잖아요. 어떻게 사?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고 한 두 달 때 다시 보면 그 종목이 싹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별 같은 종목이. 그래서 살까 하다가 아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러다가 그럼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2, 3년 전에 에코프로가 그랬고 2차전지가 그랬고 지금은 조선주가 그렇습니다. 자, 봤을 때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을 이기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조금 이제 52주 신고가는 이미 났습니다. 이제 신고가는 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추가로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릴 것이냐인데 전략은 여기서 매수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면 이쪽에서 한 번 더 매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전략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정별로 했던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21선 눌림목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21선 눌림목 매수했다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61선이나 121선 이렇게 크게 한 3번 정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했었을 경우에 다시 이제 내가 했던 매수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정별에 투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뭐냐면 일단 21선 눌림목에 한번 노려보고 21선 눌림목에서 쑥 가. 그러면 땡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빠졌다. 그러면 61이랑 121선에서 한 번 더 물타기 하신 다음에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갔다가 막 트럼프 때문에 급락했던 종목들 보면 LIG, 넥슨이라든가 두산 엔레빌리티, BIT 보면은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게 정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정별의 힘을 가장 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부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올 1분기만 좋을 게 아니라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아니 내년까지도 아마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이제 조선주들은. 왜냐하면 LNG 운반선들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 안에 있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조선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슈퍼 사이클이란 말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되뇌이고,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종목이 슈퍼 사이클인가 아니면 사양 산업인가 그것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이 추세, 실적, 수급, 그다음에 밑에 슈퍼 사이클이 받치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슈퍼사이클에 있는 조선 안에서도 HD 현대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 안에서요, 이렇게 든든한 실적과 정배열까지 확실한 요소들만 싹 갖춘 종목이었습니다. 또 꼼꼼한 전략까지 다 알려주셨는데요.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이러한 전략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서 커뮤니티로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지려면 사실 반도체 업종이 좀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네, 크게는 이제 뭐 DDR5 아니라 DDR7이죠. D7으로 이제 위해서 태스크
TF팀을 이제 마련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DR4 쪽으로 이제 생산을 줄이고 5라든가 그쪽으로 좀 주력하겠다 이제 그런 체질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HBM이 일단 팔려야 되는데 HBM을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다 수출을 이제 막히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에서 납품한다 하더라도 상승의 폭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20에서 쌍바닥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버틸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은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차트적으로 좀 뜯어보려고 제가 한번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일단 월봉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월봉.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삼성전자는요 이게 길게 보시잖아요. 길게 보시면은 단 한 번도 돌파한 전고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이 있으면은 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그 전고점 한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기도 전고점 돌파했죠?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전고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딱 한 번 했었어요. 전고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리먼 브라더스 때.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온다고 그랬었을 적에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 밑으로 지금 뭐 이 월봉상에서 쌍바닥짜리인데 쌍바닥인데 요 밑으로 좀 떨어질 확률은 저는 좀 극히 드물다라고 봅니다. 요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돌파한 전고점 자리도 괜찮지만 이 월봉상에서 크게 쌍바닥이거든요. 요 밑으로 내려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좀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왔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매물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매물대 차트는 뭐냐면은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의 분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매물대 차트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년치를 보시면 되고 6개월치를 보시면 되는데 자, 1년치서부터 볼게요. 1년치. 봤을 때 그 종목의 그 하방 지지력 더 이상 빠지는지 안 빠지느냐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바로메터 중에 하나가 매물대 차트입니다. 이렇게 매물대 차트는 뭐냐면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의 분포도를 말해요. 분포도. 그러니까 매물대가 만약에 이거 그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으면은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다가 만약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올라가려다가 이 가장 많은 매물대에 매도세에 묶여갖고 떨어져요. 그래서 저항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주가가 가장 많은 매물대를 밑에 까이고 있으면은 하방 지지가 확보가 되고 추가적으로 내려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월봉에서 보여드렸죠. 월봉에서는 돌파 전고점 밑으로 떨어진 적 단 한 번도 없다. 딱 한 번 빼놓고 리먼 브라더스 때 빼놓고 그때만 빼놓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에서 봤었을 적에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에 걸쳐져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다지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종목 이유는 이래서예요.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왜 그물망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물망. 자, 그물망 차트를 보시면은 자. 그물망 차트는 뭐냐면은 모든 이 이동평균선을 다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 쓸 때 뭐 20, 60, 120, 240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동평균선도 있죠. 135일, 140일, 125일. 근데 그런 걸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 위에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저 위에 있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매물대의 폭이 어떻습니까?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차트랑 좀 비교해보면 과거 자리랑 비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그 매물 보시면은 한 요 정도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그물망 봤을 때 지금 여기 요만큼이 지금 매물이 있잖아요. 매물인데 한 요 정도쯤이 아닐까. 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있는 요 정도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모자랐는데 요거까지 마저 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공매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매도 비율을 보고요. 공매도 비율을 보고 그다음에 대차 잔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주수를 보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두껍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자, 공매도 비율을 빨간색으로 좀 두껍게 하고요. 대차 잔고를 파란색으로 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갖고 나왔는지 말씀드리면은 자, 이 공매도 비율이 있는데 이 공매도 비율은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5%만 있어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 비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은요. 이 공매도 비율은 이 종목의 하루 거래량 속에 공매도가 얼마만큼 나타나는 게 공매도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처음에 지금 10%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수치를 좀 찍어보면은 이 수치를 찍어보면은 약 0.66%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어. 이 해당 종목은. 그러니까 공매도한테 덜 시달립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도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차장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약 1억 주가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공매도의 그 대기 수익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 수요로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대차장고는 수요가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 어떤 절대적인 값도 중요하지만 추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차장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죠? 공매도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대차장고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 이제 해당 종목에는 최소한 공매도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일단 이 해당 종목은 이제 수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월봉상에서도 바닥이고 일봉상에서도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고 그물망 차트로 봤었을 적에도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어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율도 적고 대차장고도 줄어들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좀만 수급만 붙으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고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딱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급락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닥 잘 다지고 있는 삼성전자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의 주가 역사를 쫙 훑어주셨는데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 이렇게 입체적인 분석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분석, 전석 전문가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궁금증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에서 전석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골라오신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골라오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사실 첫 방송부터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특히 요즘 변동성이 정말 심하다 보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기법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차트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량 때문에 심리가 투영된 캔들이 나오고 캔들이 모여서 이제 추세를 만드는 이동평균선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 순서인데 오늘은 그 심리가 투영된 이제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가장 큰 대전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비유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강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큰 강물입니다.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큰 강물이 위로 흐르고 있는데 작은 시냇물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은 시냇물은 큰 강물을 만나게 되면은 시냇물은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여러분들? 1번, 2번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여러분들? 소신 있게 1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번으로 가겠죠. 당연히 이제 큰 강물 흐름에 따라서 가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당연한 거고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면 일봉에서의 그런 조정은 다시 주봉을 따라서 움직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제 주봉을 보시는 게 좋고 오늘 주봉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제 주봉 캔들 이제 매매법 중에서 이제
바람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양봉이 나온다면 이 십자선 캔들은 이거는 이제 변곡점 캔들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캔들. 변곡점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싸움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 캔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건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해당 종목이 이제 상승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겠죠.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양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요거를 바라보고 지금 첫 번째 상승 추세가 있었네. 그다음에 조정기가 왔네. 그러면은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양봉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봉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 만들어집니까?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에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상승 추세인 양봉에다가 그다음에 변곡점 캔들이 나와갖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적에는 대응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는 매뉴얼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률 싸움이 아니라 매뉴얼이 보다 나는 그러면은 여기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야지. 그러면 목 금요일에 사는 거예요. 그럼 손절선이 여기 되는 겁니다. 저 변곡점 캔들이 여기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람갭의 캔들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그 공매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도움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음봉입니다. 내려오니까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변곡점 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죠, 하락. 하락이고 변곡점 캔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뭐가 나올까? 다시 당연히 음봉이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음봉이 나오겠죠.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추세가 완성되어지는 것도 목요일이나 이제 금요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한 논리로 만약에 하락을 하다가 이제 변곡점 캔들입니다. 여기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이룬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딱 나온다면 어떨까요?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다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매도가 이기고 새로운 뭐가 나온 겁니까? 새로운 매수세가 추진이 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양봉이 나온 것 때문에 새로운 뭐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주식을 내가 매수한다고 했었을 적에 음봉, 변곡점 캔들, 양봉이 나오면 이때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하락이 멈추고 조정을 끝난 다음에 여기 신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게 주봉 캔들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설명하는 거죠, 제가.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어려운 보조지표 쓰는 거 없잖아요. 오로지 힘의 논리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바닥 캔들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바닥 캔들 모습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개미들 이제 털어먹을 때 쓰는 방법인데, 종가 여기서 이제 개파락을 시켜요. 개파락을 시켜갖고 이렇게 단봉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변곡점 캔들 때 여전히 캐시 마크예요. 개인 투자자는 왜 캐시 마크일까요? 하락 추세였잖아요. 하락 추세였다가 잠깐 저렇게 쉬었다가 또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음봉이 아니라 다시 양봉이 나오면은 이때 뭐 한다?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캔들이 목요일, 금요일에 추진하기 시작한다면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절은 여기로 하고. 이게 이제 바닥 캔들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격을 실제로 이제 투영을 해갖고 이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쉬우실 텐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면은 이 그림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심리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전적으로 이게 좀 변주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다음 주에 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법은요. 최고의 튜닝은 순정, 주봉 캔들 매매하는 방법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주봉으로 집중해 주시는 거 모두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어려운 보조지표 없이도 전문가님의 시각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간단 명료해서 저도 당장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궁금한 거 더 많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더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번에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정말 변동성 큰 우리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 살펴야 우리가 큰 상승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슈퍼사이클의 훈풍을 타고 지금 순항 중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글로벌 LNG 플랜트가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입니다. 미국, 카타르, UAE 등 LNG 수출 인프라가 이제 대폭으로 증설이 되는데 관련 기재재가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자력이라든가 뭐 LNG라든가 각각 다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요구하는 사항들에 따라서 타겟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고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왜?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니까. 그다음에 따라서 수주 잔고도 약 8,199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 2025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건 2023년 기준이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수주 잔고들은 계속 쌓이니까 향후 1, 2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탄탄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차트에서 이제 설명드리면은요, 정별입니다. 60이라고 240이 없지만 지금 정별이죠. 제가 오늘도 계속 정별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정별이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갖고 갖고 왔고요. 자, 대차장고랑 공매도 비율을 보시는데요. 이제 대차장고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대차장고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이 대차장고의 그 수량이 이렇게 만약에 공매도가 나왔었을 적에 공매도로 전환되어가지고 나왔었을 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차장고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이 약간 2.5%로 줄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고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도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뭐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타겟이 되려면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해당 종목은 수장고가 빵빵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받쳐주기 때문에 공매도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인데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양쪽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집비도 제가 구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랑 상상이증권이 이제 주포입니다. 주포고 특정 창구에서 56억 정도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는 195%, 그러니까 매도 대비 매수가 약 2배 정도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창구, 특정 창구에서 해당 종목을 지금 아주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별인데 이 종목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다가 딴 데 보고 있다가 또 한 달 후에 보면은 저 위에 올라가 있을 만한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슈퍼사이클 안에 있는 이 종목, 앞서서 내일장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요. 이번 히든 종목도 정배열의 매집비 그리고 실적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또 이 종목 담아가시려면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한국카본, HD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최고의 튜닝은 순정, 주봉 캔들로 매매하는 방법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트럼프 2.0 시대에서 LNG 수출 확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